네, 여론조사기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유닝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훈남 3인방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국정 지지율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3,97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2,516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네. 유무선 자동답 혼용 전화 면접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의 표본 오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TV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7월 4주차 주간 동향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4.4%, 0.4%포인트 하락했고요. 네네. 부정평가는 52.2%,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거고요. 네네. 또 긍부정 평가가 7.8%포인트 차이였는데 2주 연속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3월 이후에 네. 마스크 대란 이후에 이런 현상이 오래간만에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20대에서 6.9%포인트 하락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이 네. 소식은 긍정평가했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 날 박원순 전 시장 그 피해자 측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일별 추위에서도 여실히 목요일 날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 부결 소식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뭐 수돗물 유충 방지 발견 신고 정 확산 소식, 또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급증 소식 등은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듯 보이고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2%포인트 오른 37.5%, 네. 미래통합당이 0.7%포인트 오른 31.7%, 두 정당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의당이 4.7%로 1.2%포인트 하락했고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7%, 그리고 무당층이 0.7%포인트 하락한 15.4%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빠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역시 행정도시 이전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슈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30대가 특히 많이 빠졌었던 이유가 이제 부동산 문제였는데 그렇죠? 부동산 이슈가 행정도시 이슈로 좀 전환되면서 민주당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행정수도 이전 이슈 때문에 조금 민주당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자, 지금 이 관련돼서 뭐랄까요. 좀 어쨌든 뭐 이게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또 임기 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세를 돌리는 데에는 상당히 톡톡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계속 이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대통령 부정평가에는 물론 긍정평가에는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 네네. 물론 두어 달 전 또는 한 달 전과는 상대적으로 약화됐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평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30대 지지율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수도 이전은 30대 지지층들에게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면 다시 이제 지지율이 회복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동산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또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방 사이에 갈등되는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충청권 지지율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에게도 여당 대선 후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도 이전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의 이 충청권 지지율이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좀 국면을 전환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 또 3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효과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중에서는 충청권에 크게 또 호남도 어필이 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어려움을 좀 전환하는 데 있어서 반전 카드로 수도 이전 제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따지면은 충청권이나 호남권에서 이게 반등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수도권에서는 또 이렇게 막 뭐 글쎄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뭐 약간의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그거를 이제 이것이
과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슈가 있었던 것이 2004년도입니다. 네네. 네, 2004년도에는 서울 시민들의 반대가 뭐 한 70% 가량 이제 높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좀 낮아진 거예요. 네. 서울 시민들이 청와대라든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좀 덜해진 것인데요. 뭐 조금 더 부정적인 게 많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까지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 부처가 대부분 세종시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국가의 중앙 수도로서의 기능의 일부분이 세종시로 내려가 있는데 수도 서울의 위상이 변화가 별로 없고 수도 서울의 문제점은 더 심각해진 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좀 늘어났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요인인데요. 당시에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어요. 네네. 다음 대선에 그다음 대선 이제 네네. 대통령이 됐죠. 유력한 대권 인물이었기 때문에 수도 서울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인 반대 목소리로 하나로 모아낼 수가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그것을 자극을 또 한 측면이 있었고 네. 정치적 목소리가 더 확대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 네. 서울 시민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낼 어떤 기재, 인물 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이제 빈약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사실 거의 없고 그다음에 야권의 유력한 대권 인물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이 반대 목소리가 정치화돼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물론 서울 시민들이 수도 기능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높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여론조사 표들을 보고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네.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이 뭐 서울 수도권 지역이 워낙에 높이 올랐으니까 집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가장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예, 제가 자가 2채 이상이신 분들이 가장 저항이 심했고,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그 다음에 한 채 있으신 분들, 오히려 전세 월세이신 분들이 뭐 물론 이제 부정적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거. 뭔가요, 이거는? 네, 엠브레인하고 K스탯, 네. 코리아리서치, 창훈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말씀하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71% 네네. 높았는데 2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에서 74%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한 채를 보유한 가구 72%의 부정평가. 네. 한 2%포인트 차이 났고요. 그다음에 전세 또는 월세 가구에서도 부정평가가 68%. 사실 뭐 2채 가구 이상 가진 분들보다 한 6%포인트 네네. 차이로 전세 월세 가구도 적지 않게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적지 대체로 않죠.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여기서도 조사를 했는데 51%의 긍정 평가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했지만 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24%는 지지했는데 지금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4%가 적지 않죠, 사실. 이 전체 의견으로 봤을 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자가를 2채 이상 소유했던 한 가구든 아니면 전 월세 가구든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마찬가지인 듯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집을 더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감이 더 크다. 네.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최근의 정책은 뭐냐 하면 집을 보유한 사람도 타격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뭐 종부세라든가 2채 이상인 경우에는 또 거래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 없는 분들도 불만이 있겠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들 대부분 많이 이제 집을 갖게 된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데 갑자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들이 이제 집 소유자들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집값이 올라가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건 올라간 건 올라간 것인데 내야 되는 세금 더 많아진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지지하는 것에서는 영향이 없다. 굉장히 견고한가 봐요. 그렇죠. 이건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다주택자라서 상당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사실 이걸 분석하기 쉽지는 않아요. 뭐 다른 두 분이 또 의견을 좀 분석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쭉 추세를 살펴봤던 리얼미터나 또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대통령 국정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네. 대통령의 지지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서 저도 사실 해석이 힘들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건 또 구분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또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도 분명히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다분히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 65%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는데 네네. 여기에는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했지만 지지를 철회한 분이 24%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원래 지지 않았던 분들도 네, 그러니까 전체 지금 뭐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대략 40% 중반 지지율 네. 또 오늘 이 4개사가 발표한 거는 51%인데 지금 뭐 견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대략 35에서 한 40%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65%의 절반 정도는 계속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고 원래 지지하지 않는 분들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미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조금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주신 네네. 대로 분명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이미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나누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마음이 딱 정해진 그렇죠. 분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바꾸는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내년 4월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네, 먼저 어느 분께서? 일단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장은 네네. 후보를 시장직을 사퇴했고 네네.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시장은 지금 유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내지 말자는 얘기가 좀 일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분론에서는 아무튼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 그래서 차기 지도부에 넘기자 또 당원 당규를 바꾸자 이런 민주당 내부의 전당대회에 지금 관련된 논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분은 좀 약한데 만약에 질문을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누굴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또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분은 약하다는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이다라고 또 보는 다 안팎의 지금 주장들이 또 추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여부가 또 나중에 주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이제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울 지역에서의 평가는 55%가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통령의 평가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첫 번째 영향이고 부동산 정책.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 관련된 평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도층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뭐 높아요. 표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봐서는 또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내년이면 벌써 이제 이 응답은 이번에 된 거지만 일단 여당 야당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여러 면에서 이제 여당이 정치적인 우위에 있으니까 조금 견제 심리가
중도층으로부터 작동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총선 끝난 지 사실은 이제 뭐 한 석 달 됐나요? 석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쨌든 짧은 기간에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를 보였던 상황인데 지금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가지고 예상을 해봤을 때 이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 견제론이 뭐 10%포인트 이상의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정치권에 상당히 이제 이것이 화제가 됐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여권 쪽의 이런 악재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등의 실정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뭐 반드시 이제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번 잘 보게 되면 이런 조사는 선거 앞두고 나오는 것인데.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 이제 특정 여당 지지자의 확실한 여당 지지자예요. 근데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내가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일부 여당 지지자들도 포함은 되어 있는 것이고 상당 부분 어쨌든 야권 성향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만은 아닌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만약에 야당이 성과를 내려면 과연 이제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그 스펙트럼을 다 호응할 수 있는 인물, 통합 후보를 단일 후보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휴일에 치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도 낮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당도 상당히 성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그런 통합 후보 또 여러 스펙트럼을 담아낼 수 있는 후보가 된다면은 뭐 여당과 총선과의 압도적인 격차가 아니라 상당히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제 환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한 40%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경고성들이 아직은 일정 부분 살아있는 측면을 또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여당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이제 그 높은 이제 수치가 반여당의 표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슬쩍 그런 얘기 꺼냈단 말이에요. 야당이 단일 후보로 이제 안철수 대표 이야기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을 것 같아요? 1대1 대결 구도로만 된다면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보수 야당의 단일 후보로 된다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구도대로 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이렇게 흩어져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안철수 후보나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당 안팎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단박에 이제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일단 당 대 당 통합이라든지 뭐 연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각자 선거를 치르다가 연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지율이 우세해야 되거든요. 초반에 우세를 점해야 당대당 통합 연대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과거 국민의당 그러니까 전신 국민의당 시절에도 이런 논의를 굉장히 초기에 차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연대를 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대선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그렇다면 적어도 여권 후보든 야권 후보든 자기 정당의 지지율보다는 더 높은 후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충분히 이제 당선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윤 센터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뭐 2004년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지금도 서울 지역의 여론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이 수도 이전이 부동산 안정화 효과를 가져온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는 거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내년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이슈 파이팅이 가능한 후보라야 또 당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저는 색다른 다른 후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이전 문제가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약간 계륵처럼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만 없다고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이 카드론 지금 나온 것은 뭐 상당히 사실은 성공적인 카드예요. 왜냐하면 대권 주자들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지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것에 호응을 보내고 지금 이제 그 전선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주영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가 쟁점이 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비해서는 수도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선거가 되면 쟁점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만약 여당 쪽에서는 후보를 내냐 안 내냐 문제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또 하나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뭐 또 국정 지지율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